1년도 2000년에 했는데 이 왼쪽에 그린이 이제 그리고 이제 제가 이제 그 최영호 부장을 따라서 두산으로 가서 이제 저의 이제 힘든 여정이 시작이 됩니다. 이 산소주는 8달 동안 했어요. 나중에 사장님한테 별수모를 당했어요. 당신이 참통이나 이 뭐 참이슬을 했으면 했지 우리하고 무슨 관계냐. 믿지 않는 거죠. 지금도 그 사람 속으로 생각하면 미워해요. 너무 수모를 주고 아우 정말 너무 힘들었어요. 그때 8개월 했어요. 근데 정말 아이러니컬한 거 저는 제가 만든 브랜드 중에서 이 산을 제일 좋아해요. 여러분들 이 과정을 볼게요. 한번 이 그린이 이제 그러니까 제가 참으로 힘든 일들이 이렇게 여정이 많았던 게 참이슬 나오고 나서부터 그게 1조 2천억에 팔렸으니 그게 다 무겠어요. 그린 거를 다 뺏어온 거죠. 그린은 바닥을 쳤죠 다시. 그리고 저는 그린 일을 맡게 된 거예요 다시. 그래서 이제 그 최영호 상무는 계속 그러죠. 저더러 빨리 제가 사장님한테 일을 시켰으면 두산에 와서 참이슬은 못 나오는 거죠. 대나무 소주 이런 게 나왔겠죠. 아니 그 참이슬은 대나무 소주로 될 뻔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그린은 너무 안 좋게 돼가지고 이제 이거를 브랜드를 바꾼다고 해서 이제 처음부터 산으로 가고 싶었어요. 그린이라는 이름의 그 본질을 저는 그린 그게 경월 소주거든요. 강원도에 있는 소주예요. 그래서 물이 좋다 뭐 이런 것들. 그래서 거기 있는 거를 그 그린이라는 영어 이름을 그 산이라는 이 강원도의 느낌하고 그 그린의 본질을 산으로 만들었으면 좋겠다라고 해서 했는데 이걸 처음부터 저는 그림으로 그리려고 그랬어요. 이렇게 글씨로 안 쓰고. 근데 산은 상형 문자잖아요. 산이라는 한자가 이 나중에 소주에 아까 나온 이게 상형 문자 산이에요. 이렇게 그죠? 근데 이 산으로 나중에 결론은 나왔지만 사실은 이 과정이 있었던 게 훨씬 재밌어요. 저 위에서 오른쪽 두 번째 것 같은 것도 너무 재밌죠. 왼쪽 것도 재밌고 왕관같이 생겼는데 산 이것도 또 해놓고 또 별소리를 다 들었어요. 그걸 누가 산이라고 보냐. 너만 산이지. 애들 들어가서 다 물어봐도 다 산이라고 그랬어. 이거 보고 이걸 보고 이 술 이름이 뭘까? 그러면 어린아이들도 다 이걸 보고 산 그랬어요. 근데 그 사장님은 서울대 나오신 사장님은 이걸 누가 산이라고 읽냐고 저를 그렇게 힘들게 너무 재밌지 않아요? 산 왼쪽 두 번째쯤 되면 산이 아니죠. 이런 것들은 다 산이죠. 그냥 저 산을 갖고 이렇게 4가지 이름을 이제 디자인을 했습니다. 저는 조금 더 그렇게 한자같이 쓰는 게 아니라 진짜 그림 산같이 하고 싶었고, 그리고 실제로 참이슬 뒤에 이렇게 어떤 산이라는 이름이나 이런 거는 의미가 없는 거예요. 제가 이게 아까 청산리 벽개수가 김삿갓에 아르듯이 참이슬 뒤에 어떤 단어도 진보하죠. 자연을 소재로 했을 때는. 그래서 이름을 안 넣고 그냥 그림으로 그린 겁니다. 상형 문자를 이용해서. 아마도 이름 대신에 그림을 그린 글씨 대신에 글자 대신에 문자 대신에 이 그림으로 표현을 한 그런 상표는 아마 처음이자 마지막이었을 거예요. 제가 개인적으로 산은 좋아해요. 산이 나와서 나름대로 이제 명맥을 잇고 있다가 이런 도중에 또 두산에서 또 위스키를 하게 되었습니다. 이것도 아무도 기억 못하는 이런 위스키가 있었어요. 이거는 뭐 실패나 성공이나를 떠나서 이걸 내놓고 뭐 그렇게 크게 뭐 저걸 하지 못했는데, 제가 또 이 피어스 클럽이라는 이름을 만들고 이때는 스코틀랜드를 갔습니다. 제가 가서 스코틀랜드의 모든 이제 위스키를 만드는 곳 공장 다 가서 보고 참 좋았던 그런 여행이었어요. 그때 가서 보고 위스키라는 게 어때야 되는가 가장 영국스럽게 만들고 싶었어요. 저는. 그래서 이제 우리 맨날 일본의 위스키를 흉내내는 것들이 이제 임페리얼이나 윈저 같은 이렇게 목이 짧고 등이 큰 이런 거였습니다. 그거를 이제 정말 영국 위스키 같이 한번 만들어 보고 싶었고, 이거 나오고 나서 그 다음에 스카치 블루가 나왔어요. 스카치 블루가 다시 이제 이런 식으로 있는데, 디자인 자체에서는 뭐 피어스는 친구라는 그런 뜻이에요. 근데 제가 하고 싶었던 그런 이제 이런 스크립트나 이런 것들 많이 써서 만들었었고, 이것도 처음에 하다가 이게 부산이 술 영업에 이렇게 본격적으로 이제 좀 술 영업은 조금 많이 다른 것 같더라고요. 특히 위스키 영업은 굉장히 많이 다르고요.
이거 위스키 이제 이름 만들기 위해서 이런 자료까지도 찾아냈네요. 새로운 투자 위스키로 이제 특별한 건 그리고 좀 다르고 새롭고 가치 있고 트레디셔널한 것 이런 이제 좀 더 베이직하게 이런 장식을 많이 넣지 않고 금박 같은 거 안 붙이고 하고 싶어서 이제 이런 과정들을 쭉 했죠. 그래서 이제 이런 술을 만들어서 영국 위스키 같이 만들었던 사실 이렇게 폼나는 거 하고 싶은데 이렇게 시장이 그렇게 원치 않아요. 좀 더 대중적인 걸 하고 그리고 이제 그 2005년 아닌데 그 참나무통 맑은 소주 할 때 이제 그때 사실 다른 데다가 일을 주셨던 그 사장님이 이제 참통으로 제 편이 됐던 그분이 진로를 그만두시고 이제 화요를 가셨어요. 그래서 드디어 이제 증류식 소주를 만들겠다 해서 이제 광주의 사장으로 이 화요의 사장으로 가셔서 이 작업을 하셨는데 이거는 정말 굉장히 중요한 그런 여기서 사건이 있는데 아까 저를 이제 진로에다가 이 술의 세계를 끌어들였던 그 최영호라는 그 친구가 그 진로 일을 할 때 항상 가장 존경했던 분이 한 분이 고문으로 나오고 계셨어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진로에 그 공장장 하셨고 전무님까지 하셨던 그리고는 은퇴를 하셔갖고 주점 공장을 하고 계셨던 김호영 사장님이란 분이었어요. 나이가 많으신 분이에요. 근데 그분을 그 최영호 그때 걔가 이제 그 과장일 때인데 자기 연구실에서부터 늘 그분한테서 그 양조를 배우는 거예요. 술을 만드는 브랜딩을 배우고 그러다가 이분이 이제 그만두셨는데 그분을 모셔다가 참통을 만든 거예요. 참나무통 맑은 소주를. 그래서 김호영 고문이 그거를 만들어줬고 그 다음에 이제 참이슬도 다 김호영 고문이 그 관광소주부터 모든 진로의 그 술의 맛을 내는 건 그분이 다 하신 거예요. 그분이 살아생전에 정말 자기가 꿈꿨던 것이 증류식 소주를 한번 해보고 싶었던 거예요. 근데 기업들은 증류식을 안 하려고 그러고. 근데 그분이 이제 나이가 거의 한 80이 넘으셨는데 이분이 여기 이제 이 화요 사장으로 가신 분이 그분을 잘 아는 거죠. 옛날에 공장장이셨던. 그래서 그분 모셔왔어요. 그래서 고모님이 옛날부터 꿈꾸던 그 증류식 소주를 한번 만듭시다 하니까 그 김호영 고문이 너무 좋아가지고 자기의 모든 거를 다 바쳐서 이 소주를 개발했어요. 그 화요예요. 화요가 술맛이 특별하고 한 게 그 김호영이라는 우리나라 소주의 역사에 남을 그분이 만드신 술이에요, 이게. 그런데 론칭하기 일주일 전에 돌아가셨어요. 주무시다가. 저는 참 안타까워요. 제가 이 화요라는 브랜드를 만들게 된 것은 그 무상목 사장님, 진로 사장님 하시다가 여기로 가신 그 사장님이 저한테 일을 하자고 그래서 한 거고 그분이 김호영 고문을 끌어들였고 해서 이 술이 나온 거예요. 그리고 술이 나와서 사실은 얼마 되지 않아서 이제 그분은 그만두시고 이제 이 술은 이제 나가기 시작했고요. 그리고는 작년에 술이 바뀌었더라고요. 로고가 한글로. 뭐 나쁘진 않은데 이 술이 저 화요라는 저 한자 어렵죠. 저 자가 소주 할 때 소자입니다. 높은 온도에 끓여서 증류시켰다라는 뜻입니다. 저 소주의 소자가. 그러니까 진짜 소주는 소자 한자의 본질입니다. 그쵸? 화자는 불화자고요. 요자는 높을 요자예요. 높은 온도에 끓여서 증류를 시켰다라는 게 소주 할 때 소자죠. 그런데 현실은 소주는 희석식 소주가 대세를 이루고 있고 그래서 제가 이 이름을 만들 때는 진정한 소주, 진짜 소주라는 뜻으로 화자를 파자한 거죠. 저 소주의 소자를. 파자는 뭐죠? 둘을 나눈 거죠, 글자를. 그래서 화자하고 요자. 화요는 너무 부드럽고 이쁘잖아요. 그래서 옆에 한글도 넣고 영어도 넣었어요. 화요를 넣고 저 글자도 화는 빨강을 넣고 요는 흰색을 넣어서 저기에 사람들이 글씨로는 소주의 소자라고 금방 못 알아봐도 화요가 보이면서 두 개 합해져서 소자가 보이게. 좀 어려웠을까요? 저는 소주는 비싼 소주인데 그래도 된다고 생각을 했거든요. 불화자, 불사를 소자, 연소시키다 이럴 때 소자입니다. 이런 글씨들을 많이 썼었어요. 많이 썼었는데 그 글씨가 화자, 요자가 잘 보이면서도 이거 신영복 스님 글씨예요. 선생님이 쓰셨는데 저도 모르는 사이에 바뀌었더라고요.
이 글씨예요. 글씨 그대로 하나도 손 안 보고 이거는 선생님 글씨 그대로 썼고요. 25도, 41도 두 개를 했었는데 지금은 한글 화요로 이게 어렵다고 바뀌었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이 산이 다시 2006년에 처음처럼으로 되는 과정. 이때는 이것도 이제 책에 안 나오는 얘기만 제가 해드릴게요. 왜 저런 이름이 나왔을까요? 참나무통 맑은 소주 하다가 참이슬 하고 그 다음에 산까지 갔는데 뽕뚜당치도 않게 처음처럼이라는 이름이 나왔어요. 이 책에서 이 처음처럼이 있는 카테고리를 기억하시는 분? 차별화. 그쵸? 이거는 달라지기 위해서 다르게 한 겁니다. 지금까지 자연을 소재로 온 그 모든 소주 브랜드를 중간에서 그 안에서 살아남을 수가 없었다는 거죠. 산을 갖고도 해결이 안 된다면 아예 인간의 태도로 다른 쪽으로 해버리자 해서 간 거고요. 처음처럼도 사실은 다른 데서 하다가 2주 남겨놓고 저한테 온 겁니다. 이게 다른 데서 해서 마지막까지 나갈 뻔한 이름은 아하였답니다. 저 디자인도 봤는데 초록색에.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안 된다 해서 2주 남겨놓고 저한테 와서 참이슬은 일주일, 이거는 2주일 걸린 겁니다. 이거는 이제 제가 그 책에 나오는 그 아나콘다, 오퍼레이션 아나콘다, 작전명 아나콘다라는 이름으로 이제 알칼리 이온수, 알칼리라는 거를 브랜드 네임에 이건 직접 쓸 수가 없는 거죠. 알칼리수, 알칼리 소주, A 소주. 그래서 제품의 컨셉을 두 개를 함께 인지시키기가 굉장히 어려운데 그 특별한 컨셉은 특별한 브랜드 네임을 먼저 보여주고 그 다음에 이상한 이름에 놀랄 때 두 번째 얘기를 해주자. 그리고 절묘한 것은 처음처럼이라는 이름 안에 제품의 컨셉이 나름 들어있다는 거죠. 술 먹은 다음날도 처음처럼 갔다면 좋은 술 아닌가. 놀란 게요. 제가 이 처음처럼을 프레젠테이션 하는 날 그 안에서 제 PT를 받으시는 분 중에 신영복 선생님이 누군지 아시는 분이 아무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저 처음처럼을 선생님의 글이나 그런 지침으로 들은 게 아니라 그 단어 그 자체로 들은 거죠. 그런데 또 놀라운 거는 어느 누구도 여기에 반론을 갖는 분이 없었어요. 다 좋아했어요. 좋아한 게 뭐 유명하신 분이 쓴 글씨다 해서 좋아한 게 아니라 술의 컨셉하고 맞았다고 생각했답니다. 알칼리 이온수 때문에 이 술이 마셔도 언제나 처음처럼이다. 뭐 이런 얘기들을 제품의 속성하고 처음처럼이 어울렸다는 얘기죠. 제가 그 생각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교활하죠. 어떤 면에서는 이름이. 제가 보기에 이름이 제 속성을 아주 대놓고 그 속성의 본질을 이렇게 그 소비자 언어로 만들기에 어려울 때는 아예 레종 같은 담배 레종 아시죠? 레종이 무슨 뜻인지 아세요? 저는 알아요. 저 불어했거든요. 리즌이란 뜻이에요. 레종 때트루. 문제 이유 그런 거 있잖아요. 저는 보는 순간 알았는데 이거는 우리나라의 인구 중에 보는 순간 레종을 알아보는 사람은 1%도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레종은 R-A-I-S-O-N이에요. R-A-I. A-I를 A로 발음하는 건 불어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농담삼아 라이손이라는 얘기를 했었잖아요. 그래서 레종이 너무 어렵기 때문에 전혀 다른 그림을 하나를 올려놓은 게 고양이를 내세운 게 바로 레종의 이름의 한계 때문에 그렇게 한 겁니다. 얘는 뭐죠? 이 시장이 너무나 비슷비슷한 이름들 중에서 같이 이렇게 있지만 그 중에 이 독보적인 참이슬은 뿌리를 갖고 있거든요. 이름이. 맨 땅에서 나온 게 아니라 그렇잖아요. 80년의 역사를 갖고 있는 이름이기 때문에 그 이름의 아리로 잘못 갔다가는 정말 또 아리로 그냥 가버리죠. 산도, 그림으로 그려는 산도 이것이 대응하기가 어렵다고 한다면 아예 완전히 다른 이름을 하나를 던져서 그걸 보고 사람들이 약간 충격을 받게끔 한다는 거죠. 이름 자체에. 그래서 나온 이름이 처음처럼입니다. 처음에 이름 먼저 아주 생소하지만 나름대로 제품하고 관련이 있는 이름을 하나를 만들어서 이름을 먼저 알리고 그 다음에 제품의 조건으로 간다. 이 세 가지 이름 마지막에 나오는 거였습니다. 우리가 자연으로부터 배우는 것은
이란 이름을 후반으로 낸 거는 광고를 이런 식으로 계속 해놨습니다. 자녀로부터 배우는 게 많지 않습니까? 우리가 뭐 겸손함입니다. 무슨 희망입니다. 뭐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 뒤에 붙일 수 있는 말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 광고를 엮어가는 방법으로 한 거고, 처음처럼 있었고요. 여기에 대해서도 참 드릴 말씀 많지만, 다음으로, 이게 98년도 한 번 했고, 마지막으로 2011년에 한 번 했습니다. 여러분들 와인 좀 아세요? 와인은요, 공부를 좀 하시는 게 좋아요. 저는 디자이너들한테 제가 뭐 문사철을 공부해라, 인문학을 공부해라, 제가 굉장히 많이 강요를 하는데, 그런 인문학 중에서도 그 인문학이 꼭 우리가 무슨 뭐 역사를 공부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보다도 이런 공부를 하셔야 돼요. 와인이라는 것이 어떤 것이고, 유럽에서 와인은 어떤 것이고, 독일은 어떻고, 이태리는 어떻고, 미국은 어떻고, 호주는 어떻고, 남미는 어떻고, 우리나라는 또 어떻고. 이 와인을 보면요, 라벨을 보면 그 나라의 디자인이 보여요. 그리고 그 나라의 수준이 보이고, 지금 이 디자인은, 여기 있는 디자인들은 어느 나라 디자인일까요? 어디? 아니에요. 그렇게 칠레라고 하실 수 있지만 이거는 미국 디자인이에요. 이게 미국 서부 디자인이에요. 이게 미국 디자인이에요. 여러분들 이거 보시고, 제가 그래도 직업이 디자이너 아닙니까? 디자인과 선생도 했고, 그죠? 미국 디자인입니다, 이게. 가장 대표적인 게 가운데 로버트 먼다비. 미국 캘리포니아 디자인의 아주 대표적인 게 이런 종류입니다. 이런 것들. 이런 식으로. 이게 다 미국에서 칠레에서 만들죠. 근데 전부 다 캘리포니아의 와이너리랑 함께 협업을 한 거죠. 요거 미국 디자인이고요. 요거 어디 디자인일까요? 응? 어디? 이태리죠. 뭐 하나 갖고 넘겨 짚으셨죠. 어떤 거 갖고? 제일 비싼 술이에요. 여기서 사스카야가. 어디나 뗄러나. 여기 이태리의 굉장히 대표적인 술들입니다. 이태리 디자인들 굉장히 좋아요. 굉장히 좋고, 근데 이 사람들은 아주 자유로워요. 이렇게 뭐 어떤 풍이나 뭐 이런 거보다. 오른쪽에 있는 저것도 페레그리노라는 비싼 와인은 아닌데, 아버지가 비행기 조종사에 있는데 아버지가 실종됐죠. 그래서 자기가 이 새를 이게 그려가지고 그 아버지 생각을 한다라는 뭐 그런, 많이 잊어버렸는데 비슷한 얘기일 거예요. 파롤로랑. 이 사스카이아 같은 이런 술들, 요런 것들이 지금 뭐 스포 토스카나 해서 그 피렌체 근처에, 원래 와인이 생겨난 데가 이제 이태리입니다. 프랑스가 아니고, 그죠? 거기 동네에 이제 예를 들면 로버트 몬다비가 캘리포니아에서 이제 미국의 와인에 뭔가를 이제 잡는다라고 했던 것 같이, 이태리 와인은 싸구려라는 그 속에서 이제 자기들이 고급 와인을 만든다 해서 이 토스카나 지역에 이제 와인들이 뭉쳐가지고 고급 와인들을 만들기 시작했죠. 얼마 안 됐어요, 그게. 1980년대인가? 그때 정도였던 것 같은데. 그래서 그때부터 이 스포 토스카나 지역에 와인들이 이제 아주 좋은 와인들이 좋은 평가를 받으면서 나오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사스카이아라는, 아무것도 아니잖아요. 이 디자인 뭐 있어요? 아무것도 없죠. 그래서 그 문학도 만들거든요. 그런 거. 어스나텔러 같은 거는 뭐 폰트도 되게 예쁘죠. 밑에 치고는. 디자인 자체로 보면은 지금 저 오른쪽에 있는 이 페레그리노 같은 것들이 디자인은 되게 멋있지만 실제로 제일 비싼 건 제일 촌스러운 사스카이아예요. 이게 디자인을 공부를 하면서 이 와인을 좀 보면은 그 디자인하고 맛하고의 연결이 이렇게 되면서 굉장히 많은 걸 알게 돼요. 그리고 이거 어느 나라 디자인일까요? 이게 프랑스입니다. 저는 프랑스 디자인 참 좋아요. 그리고 와인에 있어서는 이 프랑스 디자인을 어느 누구도 따라올 수가 없어요. 흉내내는 거하고, 저 미국 디자인 샌프란시스코 쪽 그 디자인들 보면은 그 미국식 디자인의 그런 아주 전형이죠. 근데 실제로 이렇게 이 프랑스, 좀 더 프랑스 한 번 더 나오려나? 이 프랑스예요, 이게 바로. 오데샤또의 프랑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와인이 왼쪽에 있는 두 개입니다, 저거. 같은 거, 슈발 블랑이라는 건데, 저거 보시면요.
도수가 1도예요. 저 1도 속에 들어있는 저 금색깔 나는 글씨 속에 들어있는 그 디자인의 폰트하고 레이아웃도 한번 보세요. 너무 놀라운. 제가 와인도 좋아해요. 저 와인을 굉장히 좋아하고, 그리고 가운데 있는 게 오브리옹이라는 그 샤토브리옹이라는 와인, 이것도 1도예요. 우리가 도수 많이 넣고 디자인 많이 해서 좋은 디자인이 된다고 절대 생각할 수 없어요. 그리고 이런 디자인들을 보면 저는 선생님 같아요. 이렇게 그 디자인을 보면서, 그러니까 미국 디자인 같은 거, 이렇게 로봇 먼다비 같은 거 우리가 얼마든지 만들 수가 있어요. M 같은 거, 뭐 이런 거, 몬테스 알파. 근데 이런 디자인은 못 만든다는 거죠, 우리가. 이 내공이, 와인에 대한 내공이나 이 정말 디자인의 내공이 없이는. 그런데 이런 거 누가 만들었을까요? 와이너리 주인들이 주로 합니다. 캘리포니아 와인들은 다 유명한 디자이너들이 만들었고요. 이런 것들은 다 대대로 내려오는 자기 주인들이 하는 거죠. 이런 것들을 봐야 돼요. 공부해야 돼요. 마주앙. 왼쪽 거를 오른쪽으로 만든 게 98년에 저희가 한 겁니다. 사실은. 근데 그때는 제가 와인에 대해서 그렇게 많은 내공이 있었던 건 아니고, 저쪽에 이제 옛날 우리가 저렇게 가고 있을 때 일로 왔는데, 저 심볼을 만들 때 이거를 프랑스에 지금 굉장히 유명한 디자이너가 됐어요, 걔가. 근데 걔가 와서 우리 회사에서 그 디자이너로 일할 때, 저 마지막에 와인을 넣고 마개를 닫는 저 그림, 우린 모르죠. 어떻게 앉아서 저 마개를 닫는지 우리가 어떻게 알아. 프랑스 와이너리의 그림을 갖고 저거 만들었고요. 저 로고들을 이제, 사실은 저는 스크립트 자꾸 하고 싶은데 싫어하세요. 안 보인다고. J자를 이제 강조해서 이런 글씨를 만들었고요. 그리고 이 친구가 그린 거예요. 이게 와인을, 포도를 따고 뭐 소독을 하고 발로 밟고 뭐 찌꺼기를 버리고, 보시고 아시겠죠? 통을 굴리고 이걸 그림을 그린 거예요. 이 중에서 이제 우리가 병을 이렇게, 친구도 우리 회사에서 와서 몇 달 있었는데 굉장히 잊지 못할 기억이었다고 되게 좋아하는 그런 친구였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이런 스터디를 통해서 이제 우리가 이런 라벨들을 이렇게 만들어서, 사실 굉장히 많은 라벨들을 해서 이제 결론으로는 늘 이렇게 좀 흡족치 않은 게 나아요. 아까 여긴 특히나 요번에 또 그랬어요. 제가 마주왕 또 했는데 이 마주왕이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왼쪽 거 저희가 했었거든요, 저거. 근데 뭐 저 모르는 사이에 이 머루주 같이 됐더라고요, 이렇게. 전 정말 머루주인 줄 알았어요. 머루주 같지 않아요? 가운데 거 오른쪽 거 매실주고 M자 있고 머루주하고 매실주 같지 않아요? 나는 정말 몰랐어, 마주왕인지. 저 M이 머루나 매실이 M인 줄 알았더니 마주왕이 M이더라고요. 그 글씨, 저런 글씨, 제가 제일 싫어하는 그 요즘에 그 칼리그라프, 저 글씨 갖고 장난치는 거 있잖아요. 이 제품이 갖고 있는 속성이 있는데 왜 거기다 장난치지? 너무 속상해요, 저는 저런 거. 이거를 이제 왼쪽 게 저희가 지난번에 98년에 했던 그것들이었고, 오른쪽 이렇게 바뀌었더라고요. 이거를 제가 또 바꿨어요, 이번에. 또 바꿨는데 또 마음대로 못했어요. 이번엔 정말 제가 와인에 대해서 요즘에 공부도 많이 했고 많이 알게 돼서 진짜 멋있는 거 하고 싶었는데 잘 안 되더라고요, 또. 이런 기본을 갖고 이제 이 와인을, 사실은 우리가 프랑스 와인 같이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도 적어도 미국 와인 정도는 할 수 있는데 이태리 와인 정도도 어떻게 가볼까 했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약간 한국적인 정치를 좀 넣어서 하면 어떨까, 이런 것들 하고 싶었거든요. 샷도는 없더라도 우린 브릿지라도 하나 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걸 하고 싶었는데 결국은 막 이런 게 됐어요. 이 왼쪽 걸 오른쪽으로 바꾼 얘기입니다. 이게 진짜, 이건 제가 볼게요, 다시. 왼쪽 제품이에요. 저한테 이게 왔어요. 어떤 분이 소개를 해서 왔는데, 이제 중소기업이죠. 근데 주시락이라고 저렇게 써서, 저런 글씨도 누군가가 또 돈 받고 썼겠죠. 주시는 뭐죠? 과일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과일이 4가지로 주시를 했고, 그 다음에 락자를 저렇게 써서 이 이름이 주시락이었는 거를 제가 디자인을 바꿨습니다. 락자, 이 사람들이 말하던 락자를 이제, 이 말을 우리 직원이 우리 아주 굉장히 감성적인 그 직원이 만드는 것 같아요. 이걸 이렇게 만든 거예요, 주시락을. 말도 안 되는 거를 갖다 붙인 거죠. 주시는 과일즙이 섞였다는 뜻이었고, 주시락이 이름이었는데, 락자를 한자로 즐거운 락을 쓰면서 위에다 주시를 술 마시는 시간으로 해서 회사 이름 자체를 바꿔버렸습니다. 그냥. 그래서 우리 쓰리라는 회사에 이제 브랜드를
주시락 똑같아요. 옛날에 주시락, 지금 주시락. 락이죠, 그냥. 그래서 막걸리는 좀 막걸리 다워야 되거든요. 이렇게 해서 이렇게 제품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배막걸리, 그리고 복분자 막걸리, 사과 막걸리, 밑에다 제품을 좀 넣어주고 그냥 락자를 크게 넣어서 이제 과일 막걸리죠. 이거는 살균 막걸리라 이제 슈퍼마켓 같은 데서 이렇게 살 수 있는데 맛은 똑같아, 옛날 거랑.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그냥 이게 이렇게 바뀐 거예요. 왼쪽 게. 병도 똑같은 병입니다. 왼쪽 거 할 때보다는 조금 더 나가지 않을까요? 막걸리로. 잘 나갔으면 좋겠는데, 슈퍼 가면은 이거 한번 마셔보세요. 저는 맨날 갖다 주셔서 그냥 맛을 보는데, 개인적으로 생막걸리를 좋아하는데, 이제 아무래도 살균 막걸리는 생막걸리에 그런 쏘는 맛이 좀 덜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이제 탄산을 넣거든요, 이게. 쏘는 맛은. 근데 이제 막걸리도 조미료 너무 많이 넣고, 당도가 너무 높아서, 그 또 그렇게 조미료 많이 들어있고 당도를 높이 만든 것들이 또 익숙해지니까 그게 맛있는 거라고 생각을 해서 안타깝긴 해요. 그쵸? 그래서 이런 과정에서 여기까지 나왔고, 실패 사례가 이제 나올라나? 이겁니다. 99년에. 여러분들 미소주라고 기억나세요? 기억 안 나죠? 나오자마자 장렬히 전사한 거라. 이거는 이제 아까 그 최영호 상무가 이제 두산에 있다, 저기 이쪽에 있다가 두산으로 가자마자 첫 번째 작품이에요. 근데 이 제품을 이제 마지막으로 우리가 보면서 이제 마무리를 할 텐데, 내 생각에 옳은 게 모두 답은 아니라는 거. 이 친구는 쌀이 된다고 생각한 거죠. 근데 조사를 하는데 젊은 사람들이 쌀이 감동이 없는 거예요. 쌀에. 그런데 이 친구는 너무 강하게 쌀에 집착을 하는 거죠. 그래서 저는 이 젊은 사람, 타겟은 20대 후반인데 컨셉은 쌀이에요. 쌀로 만든 소주는 아니고 뭐 쌀이 뭐 관련된 뭐가 또 같이 섞였겠죠. 그래서 이 소주를 XOZU로 바꿨죠. 그리고 이제 이런 술을 만들었어요. 이제 모내기 하는 이런 거 하고 쌀미자하고 해서 미소주에서 23도, 병도 무지하게 예뻤고요. 그래도 근데 아침에 이게 출시하는 날인데 딱 신문을 열었는데 전면 광고로 그 미미미라고 나오더라고요. 네. 쌀미자, 아름다운 미자, 만미자 이렇게 하고 나서 이 광고를 이렇게 하더라고요. 제가 그 광고를 처음에 보는 순간 정말 이건 그렇게 해서는 안 되는 광고거든요. 이거는 이 만미자나 아름다운 미 같은 걸 집어넣으면 안 되는 거예요. 이건 처음부터 쌀로 가야 되거든요. 그냥 쌀로. 그리고 저 소주라는 거 젊은이들의 소주라는 쪽이었었는데 뭐 소주 자체는 뭐 디자인이랑 뭐 이런 데에 있어서 이런 문제보다는 뭐 이름에서도 쌀로 만들었다라는 컨셉을 갖고 미소주를 쌀미를 만들었는데 뭐 저는 나름대로 굉장히 그 이제 좀 젊고 모던하게 쌀을 표현하려고 많이 했었고요. 보드카 같이 보이게 마음자리라는 것도 후보안에 하나 있었습니다. 이 자료가 있었네. 그래서 미하고 소주를 집어넣는, 그래서 뭔가 그 좀 약간 자연적인 느낌이 나면서도 젊은 사람들이 느낌을 갖고 했는데 맛이 뭐 좀 좋지 않았었고요. 그리고 그 자체가 하여튼 뭐 나오자마자 빛도 한번 봐보지도 못하고 사라진. 그래서 실패 사례 얘기할 때 제가 꼭 이 얘기를 했었는데 그림으로 이렇게 보여드린 건 오늘이 처음입니다. 여기까지 준비했는데 그 오미자는 깜빡 놓쳤는데 다음 주에 거 제가 그 오미자 와인을 한번 보여드릴 거고요. 오늘 이 강의는 들으시고 이 소주를 보는 눈을 높이시는 게 아니라 아 이게 제품별로 타겟팅을 해서 들어가는 게 있구나. 그런 거 있잖아요. 제품별로 예를 들면 고추장을 누가 사나? 그죠? 그 사는 사람들한테 어필하는 여러 가지 포인트들이 있어야 된다는 거. 그리고 또 뭐 새우깡을 사는 사람들, 그죠? 라면을 사는 사람들한테 그 포인트들. 일본 가면 왜 라면이 다 새빨개져 있을까? 한국 고추가 유행이거든요. 이만하게 고추, 붉은 라면이 유행이에요. 잠깐 그렇게 그 하얀 라면이 히트할 수 있어도 결국은 라면은 좀 붉은 라면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이 라면이 점점 전 세계 라면을 붉게 만든 게 우리나라 신라면이거든요.
그러니까 제품별로 이것이 누구한테 뭘로 어필하는가. 그걸 보세요, 한번. 그렇죠? 그리고 남의 거를 보는 연습이 자기 거를 점점 더 깊이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이제 역할을 합니다. 소주는 사람을 참 겸손하게 만들어요. 저는 그래요. 그리고 지금은 이제 소주를 제가 처음처럼까지 하고 나서는 이제 소주 하기가 싫어요, 제가. 하기가 싫고 처음처럼 요새 좀 리뉴얼이 됐던데 로고만 바꾸지 마시라고 제가 그랬고요. 뭐 조금씩 바꾸는 거야. 근데 자꾸 바꿔요, 또. 자꾸 바꾸는데 그거야 뭐 조금씩 그 중요한 걸 건드리지 않으면 바꿔도 되겠죠. 근데 참이슬 바뀌어지는 건 조금 이상해요. 글씨 바뀌는 것도 이상하고 이게 뭔지 모르게 자꾸 변화를 위한 변화를 자꾸 하는 것 같은데 올바른 방향으로 가지 않는 것 같아요. 그거는 조금 제가 옆에서 볼 때 저는 제가 안 하기 때문에 더 알 수 있거든요. 그리고 이제 지방의 술이나 이런 데서들 가끔씩 요청이 오는데 당분간은 이제 처음처럼 참이슬 이외의 거는 더 이상은 다른 거는 좀 하기 싫고 이렇게 이제 하는 게 어려운 게 아니라 막 너무 이거 했다 저거 했다 이렇다는 소리들을 너무 많이 저도 불편하고 그래서 이제 있고요. 언젠가는 제가 만든 참이슬이나 처음처럼을 또 손을 보게 될 날이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하고 싶진 않아요. 그래서 그 어려워서라기보다도 제가 너무 많이 했기 때문에 지금은 하고 싶진 않고 막걸리는 이제 뭐 이 돈을 벌려고 하는 그런 일들은 아니었고 제가 좀 도와드리는 차원에서 하는 일들이었고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와인 같은 것들이나 세계적인 술의 종류나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이 기회 있으면 이렇게 작은 책들도 한번 이렇게 보시면 각 나라별로 왜 그런 술과 그런 도수들이 유행하는지 이런 것들을 보시면 재밌어요. 그리고 그런 게 다 지식으로 돼서 상식이 되잖아요. 그리고 디자인할 때는 그 상식이 반드시 밑에 맨 아래 기초가 됩니다. 그런 책들도 뭐 이렇게 출세를 어떻게 하면 되나 성공하려면 어떻게 되나 이런 책 보지 마시고요. 처세술 책 보지 마시고요. 여러분들의 그 감성을 풍부하게 하거나 어떤 그 지혜를 늘려주는 그런 책들을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